그거에 더해서 악의적으로 완전히 사기를 여러 군데 치고 다녔다. 그때는 punitive damages, 원금의 3배까지 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가짜로 담보 설정해준 사람까지도 소송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 간에 돈을 주고받고 이렇게 빌려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안 됐을 때는 소송을 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금액 한 5,000불, 10,000불 그 정도 선에서는 스몰 클레임을 하시는 게 가장 간단하겠죠. 그게 아니라 금액이 좀 10,000불이 넘겠다. 50,000불, 60,000불 이런 애매한 것들이 많거든요. 보통 개인 간의 채권 문제는. 이럴 때는 소송을 할 때 변호사비 조항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클라이언트들한테 얘기하는 게 재판을 할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길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이기면 돈이 나오느냐. 애매하게 2, 3만 불, 5, 6만 불 이거를 갚지 않고 또는 못 갚고, 그죠? 사정이 있어서 못 갚거나 아니면 사기꾼입니다, 보통은. 이런 사람한테는 이기어서 100만 불 판결이 나면 돈은 어디 있어서 차압을 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돈을 꿔주실 때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흔히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좀 아는 사람이 굉장히 성실하게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 제가 경험상 그렇습니다. 사기꾼은 상대방이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해서 그 사람이 되는 연극을 합니다. 그럴 줄은 몰랐을 사람이 항상 사기를 치거든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성도님들한테 여기저기 만불, 2만불, 수십만 불 빌려서 없어진다. 그죠?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아니면 뭐 잡아도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다.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변호사비 조항이 있으면 뭐 하나 이런 상황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이제 가압류라는 걸 할 수 있느냐라고 하시는데, 가압류라는 거는요, 보통 재판이 오늘 접수가 되면 실제 판사님하고 배심원들하고 앉아서 배심원 재판 또는 뭐 판사 재판, 재판이라는 걸 하는 때는 암만 빨라도 1년이 넘게 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뭐 1년 반, 2년인데 이때까지 뭐 재산 다 정리하고 도망갈 수 있지 않느냐. 이 상황 때문에 미리 처음부터 재산을 압류하는데 가압류하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는 셰리프, 번역하면 보안관이죠. 이 사람들이 이 압류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결이 났을 때 채권자가 이기면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이기면 채무자에게 돌려주는 이런 식의 절차가 있는 거거든요. 가압류라는 절차는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에서는 통하지가 않고요. 예를 들어서 뭐 자바에서 옷 비즈니스를 하는데 홀세일러가 리테일러에, 또는 패브릭 홀세일러가 가먼트 매니팩처러한테, 이런 식으로 뭔가 물건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상인 간의 거래일 때입니다. 또는 뭐 거꾸로 리테일러가 개인 소비자에게, 또는 크레딧 카드 컴퍼니가 개인 크레딧 카드 유저에게, 이때는 가압류가 안 되거든요. 같은 이유로 개인과 개인의 돈 꿔주는 사이에서는 가압류가 어차피 안 됩니다. 그러면서 판결 받고 압류가 시작한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두 번째 증언에 대해서. 그죠? 이기면 받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유념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상대방이 잃을 게 없으면 가진 것도 없고, 그러면은 이게 컬렉션 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상대방이 뭐 직업이라도 좀 멀쩡하고, 또는 뭐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고, 뭔가 어디선가 나올 게 있고, 이렇다면 이제 파고들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원금, 이자, 변호사비, 변호사비 조항이 있다는 전제하에, 또는 소송할 때 뭐 법원 접수비, 뭐 이런저런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비용, 이런 것들을 다 청구할 수 있죠. 여기에 더해서 하나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는, 아까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돈 막 빌려서 여러 군데에서 해서 도망가는 이런 사람, 이거는 사기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사기로 볼 때, 특히나 돈을 꾸는 시점에 처음부터 갚을 의도가 없는데 성실하게 좋은 사람이 갚을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다음 달에 드릴게요. 그때는 누가 봐도 갚을 상황이 아니고 갚을 의지도 없었는데 돈을 빌려서 사라진다. 이건 사기거든요. 사기일 때는 뭐 원금, 이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적 피해 보상, 그죠? Emotional distress라고 하는데, 또는 그거에 더해서 악의적으로 완전히 사기를 여러 군데 치고 다녔다. 그때는 punitive damages, 원금의 3배까지 가능한 거거든요. 여기서도 다시 한번 원금의 3배라는 것은 상대방이 갖고 있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입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100만 장자다. 뭐 뺄 거 빼도 100만 불이 있다. 이럴 때는 뭐 10만 불 원금이었지만 3배 때려서 30만 불까지 가능하지만, 이 사람은 사실 돈이 하나도 없다. 만 불도 없다. 이럴 때는 뭐 3배를 주려고 해도 여지가 전혀 없어져 버리죠. 근데 어떨 때는 이렇습니다. 재산이 사실 없지 않아요. 근데 다 명의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죠. 이때가 이제 파고들 여지가 좀 생기는 겁니다. 재산 도피는 항상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특히 부동산일 경우에는 명의를 넘기는데 명확
명확하게 돈이 움직이질 않죠. 희한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50만 불짜리 집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아내에게 또는 자녀에게 넘겨주는데 그냥 넘겨줬다. 이거는 누가 봐도 재산을 지금 떳떳하지 못하게 그냥 명의만 바꾸는 거죠. 또 특히나 그 시점이 소장이 접수된 직후다. 이런 식일수록 재산도 피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번은 이런 식이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좀 선수가 수천만 불 해먹으면서 계획된 프로텍션이었는데 집도 막 1000만 불이 넘는 집이었습니다. 처음에 몰기지가 1차 론이 있고 2차 론에 500만 불짜리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500만 불짜리 론이 가족 중에 이제 일종의 형, 누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은 500만 불이 움직일 때에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가 빌렸다 이거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빌렸겠습니까? 캐시로 500만 불 이렇게 준다는 거는 그 세금 문제 때문에라도 다른 친지가 그렇게 줄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도 사실 의심스럽고, 그죠? 이분이 줄 때 캐시로 줘서 그게 500만 불이 움직인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은 프로텍션을 위해서 가짜로 린이 들어간 거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압류가 다른 사람이 먼저 압류를 해놓고, 그러면은 우리가 판결받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쓰는데 1000만 불짜리 집이다. 근데 600만 불은 은행에서 이미 론이 있고, 그죠? 담보가 설정돼 있죠. 그 다음에 가짜로 우리 형한테 500만 불 론을 하나 또 이 담보를 설정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100만 불이 모자라잖아요. 근데 그 뒤에 기껏 채권자가 내가 50만 불 받으러 100만 불 받으러 들어왔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를 팔아서 이 세 번째 담보 설정권자, 그 채권자한테 돈이 갈 수가 없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게 이제 가짜로 만드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사기라면 사기라고 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가짜로 담보 설정해 준 사람까지도 소송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파고드는 거죠. 5만 불도 아니고 500만 불은 어떤 식으로 빌려줬느냐, 이걸 빌려줄 때 쓴 계약서가 있느냐, 이걸 따지고 묻기 시작하면요, 이제 앞뒤가 안 맞기 시작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돈을 받아내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 케이스는 금액도 컸고 변호사비 조항도 있었고 상대방의 재산도 있었고, 그죠? 담보 설정된 것 중에 큰 게 하나가 사실은 가짜였고, 이럴 때에는 또 이게 파고들 여지가 있는 거죠. 그냥 컬렉션이라는 게 꽂았으니까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쉬운 케이스 아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겁니다. 이길 수 있느냐, 당연히 쉽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굉장히 많은 경우 상대방은 이 케이스를 이기는 데 집중하지 않고, 그죠? 이기면 돈이 나올 수 있느냐, 빼갈 수 있는 돈이 없게 만드는 데 집중하게 돼 있거든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질문인 겁니다. 여기에서 사실 변호사들이 할 일이 많아지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번에 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